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화가는 한국의 화공, 또 이중섭 화백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건희 컬렉션이 기증이 되면서 한국 미술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이 한국 근현대 미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화가 중 한 명이 이중섭 화백의 작품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하는 작품은 이중섭 작가의 황소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소 덕후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은 황소 연작을 남기게 됩니다. 맨날 들판에서 하염없이 소만 바라보다가 황소를 그리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실제 마을에서 돌았던 소문은 저 사람이 우리 마을의 소도둑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소를 굉장히 집착적으로 관찰하고 아주 여러 차례 그림을 그려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중섭의 황소가 이중섭 작가의 자화상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단순히 황소를 그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 그 민족을 그렸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중섭 작가는 실제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재능이 있었다고 하고요. 평안남도 출신이었는데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어서 일제강점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지원으로 미술 유학을 갑니다. 당시에 이제 재능 있는 화가들은 많이들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중섭 화백도 마찬가지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서양화를 전공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 일본은 일찍 문호를 이제 개방을 해서 서양의 많은 문물들을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학교에서 이중섭 화백이 접했던 그림들이 피카소의 그림들, 입체주의 피카소, 그리고 야수주의의 망리 마티스의 그림들을 접하게 되고요. 그런 서양 미술의 영향을 자신의 그림 속에 녹여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중섭 작가에겐 사실 황소만큼이나 사랑에 빠진 존재가 또 한 존재 있었고요. 일본에서 유학할 당시에 2년 후배였던 마사코라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어찌 보면 자신 스스로보다도 더 사랑했던 사람이 마사코라는 여인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모두 일본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고요. 함께 프랑스 유학을 꿈꿀 정도로 유망한 전도 있는 또 신의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대의 상 자체가 일제강점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아주 깊은 사랑을 했고 2년 후에 졸업하고 난 직후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그 보지 못하는 순간들에 많은 편지들, 엽서들, 그림을 그리면서 마사코에게 선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일제강점기가 끝이 나고 마사코는 한국으로 이중섭 화백을 보러 돌아오게 되고요. 둘은 그때 결혼식을 올려서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함과 동시에 이중섭 화백이 아내에게 남쪽에서 온 덕 많은 여인 해서 이남덕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선물해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네 식구가 함께 단란하게 가족 생활을 꾸리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중섭 화백의 그림 안에는 자신이 사랑한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당시 화가들의 편이 아니었죠. 해방이 되었지만 그 직후 한국전쟁이 다시 발발을 하고요.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자 피난을 떠납니다. 부산으로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결국 최후의 선택지는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이남덕 여사와 이중섭 화백 그리고 아이들을 함께 제주로 내려가는데요. 제주도에 내려가서 가장 따뜻한 서귀포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도착했을 당시가 겨울이었는데요. 눈이 펑펑 쏟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피난을 가는 상황에서 눈이 온다라는 건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중섭 화백은 그 눈이 왔던 순간들을 또 작품으로 담게 되고요. 가족과 첫눈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시면 전혀 참담한 그 현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첫눈이 오고 있는 그 설레는 감정, 저희가 눈이 왔을 때 오늘날 마주하는 너무나도 기쁘고 마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과도 같은 기쁨과 행복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너무나도 절박하고 또 처참한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이중섭 화백은 너무나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 피난을 가고 있었지만 제주도에서 가족과 함께 할게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제주도에서 생활했던 기억을 담아서 이중섭 화백은 아이와 아내들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의 건강이 너무 악화가 되고요. 결핵에 걸리기도 하고 각혈을 하면서 결국 아내는 일본으로 아이들과 함께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러기 아빠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중섭 화백이 제주도에서의 그림을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건 본인이 화가로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화가로 성공을 하면 다시 아내와 아이들과 단란한 생활을,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우리만의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다시 황소의 그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흰소라는 작품을 보면 가족과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제 황소의 모습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말년까지 이중섭 화백은 가족과 다시 재회하지 못했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가족들을 너무나 그리워하기도 하고 결국엔 가족도 모르는 곳에서 무연고자로 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치열하게 그 세상과 싸워내고 있었던 그 끝까지도 절대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하고요. 붓으로 기록했던 그 시대의 현장들 그리고 너무나 그리워했던 가족들에 대한 그 애환을 담아서 완성했던 것들이 이중섭의 황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라는 작품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약간 대표하는 작품으로도 소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중섭 화백이 살아가고자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그 시절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작품이어서 저도 언제나 이 작품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나야겠다라는 응원의 힘을 얻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섭 화백의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 역시도 나의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또 어떤 하루를 살아가면 좋을지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